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신호등입니다. 듣고 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밝은 미래를 준비해 보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관리, 그 중에서도 영양과 생활습관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을 챙기고 운동도 하시지만 왜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기력은 떨어지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사실 문제는 따로따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영양과 움직임, 그리고 생활 리듬이 하나로 맞물릴 때 비로소 진짜 건강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안내하는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활력 넘치는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매일 영양제를 챙기고 걷기 운동도 하는데 왜 몸은 여전히 무겁고 계단 오르기는 힘든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현상은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몸은 60대를 넘어서면 근육량이 매년 1에서 2%씩 줄어듭니다. 이것만으로도 10년이면 근육의 10%에서 20%가 사라지는 셈이죠.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기 쉬워집니다. 더 심각한 건 근육 감소가 균형 감각과 골밀도 저하로 이어져 낙상 위험까지 높인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영양제를 먹는다고 산책을 한다고 해서 근육이 저절로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양소가 몸에 흡수되고 근육으로 전환되려면 적절한 타이밍과 조합, 그리고 자극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도 요리법이 틀리면 맛없는 음식이 나오는 것처럼 건강관리도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순덕 할머니는 73세로 매일 아침 영양제 5알을 챙기고 오후에는 동네를 30분씩 걷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1년 사이 허벅지가 눈에 띄게 가늘어지고 걸음이 느려졌다며 걱정하셨죠? 병원 검사 결과 근육량이 정상 범위보다 15% 낮았고 골밀도도 경계 수준이었습니다. 의사는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근육에 자극을 주는 운동과 단백질 섭취가 맞물려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동안 식사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주로 죽이나 국수, 점심은 나물 반찬 위주, 저녁도 채소와 밥이 대부분이었죠. 고기나 생선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먹었습니다. 영양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근육을 만드는 재료 자체가 부족했던 겁니다. 게다가 걷기 운동도 천천히 산책하는 수준이어서 근육에 충분한 자극이 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상담 후 식단을 조정하고 운동 강도를 높였습니다. 아침마다 달걀 2개와 두유 1컵을 추가하고 점심에는 생선이나 닭가슴살을 손바닥 크기만큼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두부나 콩 요리를 꼭 포함했죠. 걷기 운동도 평지에서 천천히 걷던 방식에서 약간의 경사로를 오르거나 계단을 포함한 코스로 바꿨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스쿼트와 벽 짚고 팔굽혀펴기 같은 근력 운동을 10분씩 추가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허벅지 둘레가 2cm 늘었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습니다. 3달째에는 체중은 비슷했지만 체성분 검사에서 근육량이 1.2kg 증가했고 체지방은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 스스로 몸이 가벼워지고 기력이 생긴다고 느꼈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도 예전처럼 지치지 않았고 손주들과 놀아줄 여유도 생겼죠.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영양제나 운동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2가지가 맞물려야 비로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에 자극이 없으면 근육으로 가지 않고 에너지로만 쓰이거나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반대로 운동만 열심히 해도 재료가 없으면 근육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한쪽만 열심히 하고 계신 건 아닌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관리는 퍼즐 맞추기와 같습니다.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있어야 완성된 그림이 보입니다. 영양, 운동, 생활 리듬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건강한 몸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와 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식사량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 이 4가지는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먼저 단백질입니다. 60대 이후에는 하루 체중 1kg당 1.2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70kg이라면 84g 정도죠. 이건 닭가슴살 400g이나 달걀 14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한 끼에 다 먹을 순 없으니 3끼에 나눠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동물성과 식물성을 적절히 섞는 것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지만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식물성은 소화는 편하지만 아미노산 구성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칼슘입니다. 뼈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단순히 우유만 마신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칼슘이 뼈로 흡수되려면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비타민 D는 햇볕을 쬐어야 체내에서 합성되는데 실내 생활이 많은 노년층은 부족하기 쉽습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오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는 혈관 건강과 뇌 기능에 중요합니다. 등푸른 생선, 들깨, 호두 같은 식품에 풍부하죠. 문제는 조리 과정에서 산화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튀기거나 오래 가열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가능하면 찜이나 구이로 조리하고 들깨는 가루로 갈아 즉석에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76세로 고혈압과 당뇨를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식단 관리를 위해 채식 위주로 드셨는데 최근 들어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혈당 조절도 잘 안 됐습니다. 검사 결과 단백질과 비타민 D가 심각하게 부족했고 근육량도 표준보다 20% 낮았습니다. 채식은 좋지만 단백질 보충이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영양사와 상담 후 식단을 재구성했습니다. 아침에는 두부반모에 검은깨 가루를 뿌리고 달걀 1개를 추가했습니다. 점심에는 현미밥에 렌틸콩이나 병아리콩을 섞고 멸치볶음이나 작은 생선구이를 곁들였습니다. 저녁에는 된장찌개에 두부와 버섯을 듬뿍 넣고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를 반찬으로 먹었습니다. 간식으로는 호두와 아몬드를 한 줌씩 먹었죠. 동시에 오전 10시쯤 아파트 화단에서 20분 정도 햇볕을 쬐며 가벼운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동네 체육관에서 가벼운 웨이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kg 아령으로 팔 운동을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로 다리 운동을 했습니다. 한 달 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볍고 식사 후 졸음도 덜했습니다. 2달째에는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혈압약도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3달이 지나자 근육량이 1.5kg 늘었고 체지방률은 3%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 스스로 활력이 생겼다고 느꼈습니다. 주말마다 손주들과 공원에 나가 놀 수 있게 됐고 등산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영양소를 단독으로 보지 않고 조합으로 본 것입니다. 단백질만 늘린 게 아니라 비타민 D 합성을 위한 햇볕 쬐기, 칼슘 흡수를 돕는 해조류, 혈당 안정을 위한 통곡물과 콩류를 함께 챙겼습니다. 여기에 근력 운동으로 근육에 자극을 주니 먹은 영양소가 제대로 쓰인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식단을 한번 돌아보세요. 단백질은 충분한가요? 칼슘과 비타민 D는 어떻게 챙기고 계신가요? 영양제만 먹고 있다면 실제 음식으로 먹는 게 흡수율도 높고 다른 영양소와의 시너지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양만큼 중요한 게 바로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 움직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노년기 운동은 강도보다 질과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크게 3가지 종류의 운동이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그리고 유연성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과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걷기, 자전거, 수영이 대표적이죠. 하루 30분씩 주 5회가 기본이지만 처음엔 10분씩 하루 3번으로 나눠도 됩니다. 중요한 건 심박수를 적절히 올리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 부르기는 힘든 정도가 적당합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 유지와 골밀도 향상에 필수입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 없이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 짚고 팔굽혀펴기, 계단 오르기가 좋습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한 번에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무게보다 정확한 자세와 반복 횟수가 중요합니다. 유연성 운동은 관절 가동 범위를 유지하고 낙상을 예방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5분에서 10분씩 스트레칭을 하면 됩니다. 목, 어깨, 허리, 다리를 천천히 풀어주는 동작들이 좋습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지점까지 늘리되 절대 반동을 주지 않습니다. 박명숙 할머니는 70세로 무릎 관절염이 있어 운동을 피해 왔습니다. 걷기만 해도 무릎이 아파 집에만 계셨죠? 그러다 보니 체중이 10kg 늘었고 계단 오르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체중을 줄여야 무릎이 편해진다고 했지만 무릎이 아파 운동을 못하니 살이 빠질 리 없었습니다. 악순환이었죠. 물리치료사와 상담 후 맞춤 운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릎에 부담이 적은 수중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동네 수영장에서 물속 걷기를 주 3회 30분씩 했습니다.
물의 부력이 무릎 부담을 70% 줄여줘서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의자에 앉아 다리 들어 올리기를 했습니다. 무릎을 펴고 발끝을 당긴 상태로 10초 유지하기를 10회씩 하루 3번 반복했습니다. 식단도 조정했습니다. 저염식으로 부기를 줄이고 단백질과 칼슘을 충분히 섭취했습니다. 특히 뼈와 관절에 좋은 콜라겐이 풍부한 닭발이나 족발을 일주일에 한 번씩 먹었습니다. 항염증 효과가 있는 강황을 우유에 타서 자기 전에 마셨습니다. 2주 후부터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했고 계단을 한층 오르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체중이 2kg 줄었고 무릎 통증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달째에는 수영장 외에 평지 걷기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 점차 늘려 20분까지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3달이 되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체중이 총 5kg 줄었고 무릎 통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계단 3층까지 쉬지 않고 오를 수 있게 됐죠? 병원 검사에서 근육량이 1kg 늘었고 관절 가동 범위도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분은 이제 주 2회 수영, 주 3회 걷기, 매일 집에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자신의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아예 안 움직이면 더 악화됩니다. 대신 부담이 적은 방법을 찾아 꾸준히 하면 됩니다. 수종 운동, 의자 운동, 누워서 하는 운동 등 선택지는 많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게 하려다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불완전해도 매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꾸준히 움직이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영양과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노년기 건강관리의 숨은 핵심은 바로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특히 수면, 식사 시간, 활동 시간이 일정해야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먼저 수면입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질 좋은 수면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이 적당하지만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깊은 수면을 취해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근육이 회복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낮잠은 오후 3시 전에 20분 이내로만 자야 밤 수면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식사 시간도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아침은 일어나서 1시간 이내, 점심은 정오에서 오후 1시 사이, 저녁은 오후 6시에서 7시가 이상적입니다. 특히 저녁은 취침 3시간 전에 끝내야 소화가 잘 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간식은 오전 10시, 오후 3시에 소량씩 먹으면 혈당이 안정됩니다. 활동 시간도 패턴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전에는 햇볕을 쬐며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오후에는 본격적인 운동, 저녁에는 가벼운 활동이나 취미 생활이 좋습니다. 이런 리듬이 몸에 익으면 에너지 관리가 효율적으로 됩니다. 최인호 할아버지는 78세로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자 오히려 생활이 불규칙해졌습니다.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다 새벽 2시에 자고 오전 11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침 겸 점심을 한 끼로 때우고 저녁은 밤 9시에 먹었습니다. 낮에는 소파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고 저녁 먹고 나면 졸려서 잠깐 자다가 다시 깨서 밤을 샜죠. 이런 생활이 1년 넘게 계속되자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혈당 조절이 안 됐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변비가 심했습니다. 무엇보다 만성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낮에 자도 피곤하고 밤에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떨어지니 외출도 줄었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가족의 권유로 생활 리듬 개선을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가장 힘들었습니다.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려고 했지만 잠이 안 왔습니다. 억지로 눈을 감고 있다가 새벽 1시에 겨우 잠들었죠. 아침 7시 알람이 울려도 일어나기 힘들었지만 가족이 깨워줘서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피곤했지만 아침 식사를 챙겨 먹고 오전 9시에 30분 산책을 나갔습니다. 낮에는 졸렸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오후 2시에 20분 정도만 눈을 붙였습니다. 저녁 6시 30분에 식사하고 밤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했습니다. 이런 패턴을 2주 정도 고수하자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고 아침에도 알람 없이 7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소화도 좋아졌습니다. 변비도 해결됐고 혈압과 혈당도 안정됐습니다. 2달째에는 근육량이 늘고 체지방이 줄었습니다. 운동과 식단은 예전과 비슷했는데
생활 리듬이 잡히니 같은 노력으로 더 큰 효과를 본 겁니다. 3달이 되자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쳤습니다. 주 3회 등산을 다니고 노인대학에도 등록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어울리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가족들은 표정이 밝아지고 말도 많아졌다며 좋아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생활 리듬이 모든 건강관리의 기반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고 운동을 해도 수면과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리듬이 잡히면 같은 노력으로 훨씬 큰 효과를 봅니다. 여러분도 지금 생활 패턴을 점검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시나요? 식사 시간은 규칙적인가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한 주 동안만이라도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 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인 2주 계획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주는 몸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리듬을 잡는 데 집중합니다. 둘째 주는 강화하는 시기로 첫 주에 익힌 패턴에 강도를 더합니다. 1주차는 기반 다지기입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이건 장운동을 돕고 몸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오전 7시 30분에 아침 식사를 합니다. 달걀 1개와 두부 반모, 그리고 김 1장, 현미밥 반 공기가 적당합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겁니다. 식사 후 30분 뒤인 오전 8시에 집 앞을 10분 정도 천천히 걷습니다. 소화도 돕고 햇볕도 쬐을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쯤 간식으로 호두 3개와 방울토마토 5개 정도를 먹습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줍니다. 점심은 정오에서 오후 1시 사이에 먹습니다. 현미밥에 렌틸콩을 섞고 생선구이나 닭가슴살 손바닥 크기, 나물 반찬 2가지 정도가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10분 정도 가벼운 설거지나 집안일을 하며 움직입니다.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20분 정도 낮잠을 잡니다. 더 자면 밤 수면에 방해가 되니 알람을 맞춰두는 게 좋습니다. 오후 3시 30분쯤 간식으로 두유 1잔이나 과일 1조각을 먹습니다.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본격적인 운동 시간입니다. 1주차에는 평지 걷기 20분과 집에서 스트레칭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녁은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먹습니다. 잡곡밥에 된장찌개, 두부나 콩 요리, 채소 반찬으로 구성합니다. 저녁은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가볍게 먹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설거지하고 가벼운 정리를 하며 10분 정도 움직입니다. 밤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가벼운 취미 활동이나 독서를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밝은 조명 아래서 보고 소파에 누워보지 않습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끕니다. 대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시킵니다. 밤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듭니다. 처음엔 잠이 안 올 수 있지만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편안한 상상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2주차는 강화 단계입니다. 1주차 패턴을 유지하되 운동 강도를 높입니다. 아침 걷기를 10분에서 15분으로 늘리고 약간의 경사로나 계단을 포함합니다.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조금 더 추가합니다. 달걀을 2개로 늘리거나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을 곁들입니다. 점심 후에는 앉아있지 말고 10분 정도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니거나 가벼운 집안일을 합니다. 오후 운동 시간에는 걷기를 30분으로 늘리고 중간에 가벼운 언덕이나 계단을 포함합니다. 집에서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10회, 벽 짚고 팔굽혀펴기 10회, 제자리 걸음 1분을 3세트 반복합니다. 저녁 식사는 1주차와 비슷하지만 단백질 비중을 조금 더 높입니다. 두부를 1모 정도 먹거나 콩 요리를 추가합니다. 저녁 후에는 15분 정도 집 주변을 천천히 산책합니다. 소화도 돕고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좋습니다. 이런 패턴을 2주 동안 꾸준히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미경 할머니는 69세로 혼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식사를 대충 하고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셔서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죠. 계단 한층 오르는 것도 힘들었고 장을 보러 가면 금방 지쳐서 택시를 타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딸의 권유로 2주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3일은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규칙적으로 먹는 것도 낯설었습니다. 특히 운동이 가장 힘들었죠. 10분 걷는 것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딸이 매일 저녁 전화로 확인하고 격려해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일째부터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었고 밥맛도 돌아왔습니다.
걷기도 처음보다 숨이 덜 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가벼웠고 하루 종일 졸리지 않았습니다. 식사량이 늘었지만 소화가 잘 돼서 속이 편했습니다. 2주차에 들어서면서 운동 강도를 높였습니다. 걷기 시간을 늘리고 계단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계단 5개만 올라도 숨이 찼지만 며칠 지나자 10개, 15개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하는 근력 운동도 처음엔 5회만 해도 힘들었지만 2주 말에는 10회씩 3세트를 완성했습니다. 2주가 끝난 후 몸의 변화가 눈에 보였습니다. 체중은 1kg 줄었지만 몸이 한결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계단 한 층을 쉬지 않고 오를 수 있게 됐고 장을 보러 가도 택시 없이 걸어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고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분은 2주 후에도 이 패턴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왔습니다. 근육량이 0.8kg 늘었고 체지방률은 2% 감소했습니다. 혈압과 혈당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2달째에는 등산 모임에 가입해서 매주 토요일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달째에는 노인대학에 등록해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죠. 이 사례의 핵심은 완벽하지 않아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첫 주는 패턴을 만드는 게 목표이고 둘째 주는 강도를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기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아침 식사 잘 챙기기, 그 다음은 10분 걷기.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2주가 금방 지나갑니다. 그때쯤이면 여러분 몸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영양, 운동, 생활 리듬 3가지를 조화롭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를 골고루 섭취하고 유산소와 근력과 유연성 운동을 균형 있게 하며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 이 3가지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노년은 훨씬 건강하고 활력 넘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갖지 마세요.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 10분 일찍 자보는 것, 내일 아침 달걀 하나 더 먹어보는 것, 모레 집 앞을 10분 걸어보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직합니다. 꾸준히 관심을 주고 돌보면 반드시 좋은 반응을 보일 겁니다. 건강한 노년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동기가 되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한 달 후 여러분 스스로 놀라실 겁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날들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